이번 시간에는 210페이지 수행 4번부터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앞 시간에 이제 우리가 그 관리부에서 사용할 업무용 컴퓨터를 외상으로 구입한 것을 메인 매출전표에 입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수행 4번은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9월 15일에 컴퓨터를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다 등록을 해라 하는 지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고정자산 코드로 3002번을 사용해라 했고요. 상각 방법은 정률법이고 내용 연수는 5년이고 관리부니까 이제 판매 관리비로 감가상각비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경비 구분은 800번대다. 이런 걸 참고해 가지고 이제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 전체 메뉴에 나가 보시면은 고정자산 등록, 우리가 업무용 승용차 등록하면서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또 한번 두 번째 해보겠네요. 자, 고정자산 등록을 클릭하시고 엔터를 세 번 치십니다. 그러면은 밑에 고정자산 등록된 것 중에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차량 하나 등록한 거 보이고요. 그 밑에 두 번째 줄에다가 고정자산을 등록하면 되겠는데 여기 계정 과목을 더블 클릭하셔 가지고요. 비품을 여기서 계정 과목을 찾으시면 됩니다. 212번 비품 확인하시고요. 자, 고정자산 코드를 여기서 입력해 줍니다. 3002 엔터. 그리고 이제 자산명은 컴퓨터 그렇게 써주시면 되죠. 컴퓨터 엔터. 네, 그리고 취득일은 2025 0915. 아까 우리 세금계산서 입력한 날짜예요. 2025 0915. 자, 그런데 이제 커서가 기초과액에 가 있는데요. 여러분, 기초과액에 입력할 때는 언제냐 하면은 25년도에 우리가 입력을 하는데 25년 이전에 예를 들면 여기 차량 같은 거 아반떼 입력할 때 24년 12월 31일 날 구입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기초과액에 입력했어요. 그러나 이제 이 컴퓨터는 단기에 취득한 거죠. 단기에 취득한 것은 4번에다 입력을 해줘야 돼요. 신규 취득. 신규 취득이 4번입니다. 신규 취득 및 증가라고 돼 있죠. 여기다가 입력을 하는데 우리가 비품의 취득 원가를 120만 원이라고 입력해야 됩니다. 세금을 포함해야 되느냐 되지 않느냐. 여러분 아까 세금은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별도의 자산으로 잡았죠? 이 고정자산이 아니에요. 세금은. 고정자산이 아니고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자산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컴퓨터의 취득원가를 세금 포함해서 입력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120만 원. 그리고 이제 정률법은 여기 9번의 삼각방법에서 정률법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쓰면 되고요. 정액법이면 여기다 1번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용연수는 그 밑에 10번에 있어요. 내용연수 여기다가 5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경비구분 800번대라는 건 여기 있죠. 2번의 경비구분 800번대니까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감가상각비가 여기 20번에 회사가 계상한 상각비 해가지고 18만 400원이 계산되는데 이거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정률법이잖아요. 정률법. 그러면 이 취득금액에다 정률이 여기 나와 있어요. 0.451. 내용 연수를 입력하면 정률이 계산됩니다. 그러면 이제 120만 원 곱하기 0.451 하면 1년치 정률에 의한 감가상각비가 나오잖아요. 근데 9월에 매입했기 때문에 9, 10, 11, 12 4개월치만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곱하기 4 나누기 12 하면은 계산기로 아마 이렇게 두들겨 보면은 요 숫자하고 똑같아요. 18만 400. 정률법에 의한 감가상각비 계산은 취득금액 곱하기 정률로 계산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취득금액으로 하지 않고 미상각 잔액 곱하기 정률 하게 되죠. 미상각 잔액이라는 건 뭐냐면 전기에 18만 400원을 상각했잖아요. 그 취득금액에서 그걸 뺀 거예요. 그걸 뺀 나머지 미상각 잔액, 즉 장부금액과 같은 말입니다. 장부금액, 거기에 곱하기 정률.
그 다음에는 그렇게 하게 됩니다. 1년치니까 1년치 할 때는 이걸 넣을 필요는 없죠. 이렇게 계산할 필요 없죠. 지금 첫 해에는 4개월치만 해야 되니까 계산을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 18만 400원이 어떻게 계산되는 것인가를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 봤고요. 자, 그래서 고정자산 등록하라 그러면 이렇게 등록해 주시면 돼요. 다음 수행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수행 5번에서는 증빙이 바뀝니다. 계산서로 바뀝니다. 예, 계산서. 증빙이 같지 않아요. 아까 3번까지는 세금 계산서였는데 5번부터 이제 증빙이 바뀌었습니다. 5번에서. 자, 내용을 보면은 신입사원 회계실무 교육비를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랬습니다. 자, 교육비니까 교육기관에다가 지급했겠죠. 공급자가 미래교육원이에요. 미래교육원은 이 업태와 종목을 보면은 교육 서비스업이잖아요. 그래서 면세 사업자입니다. 면세 사업자이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가 없죠. 면세니까 부가세가 없어요. 그래서 계산서라는 걸 이렇게 발급합니다. 자, 우리가 매입에서 계산서를 증빙으로 받았을 때는 유형이 53. 53이죠? 자, 53 유형이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러면 입력하겠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로 다시 가셔서 날짜는 9월 20일이고요. 유형이 53번 유형입니다. 면세 매입. 여기 면세 있고 여기 매입 있고 면세 매입. 자, 품명의 FAT 교육. 공급가액은 30만 원. 거래처의 코드는 미래교육원. 전자계산서도 전자세금란에 1번 해주시면 됩니다. 1번 전자입. 분계는 현금으로 지급했네요. 그러면 분계는 1번 현금 분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출금 전표로 작성이 됐어요. 별변의 현금인데 차변의 상품이 아니죠. 이거는 개정 과목을 판매 관리비 중에 이런 교육비 같은 건 뭐죠? 예, 교육훈련비라고 있어요. 그래서 코드에다가 교육을 입력해 보시면 교육훈련비 825번을 써야 됩니다. 825 교육훈련비 확인. 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차변의 교육훈련비 30만 원, 대변의 현금이 30만 원. 네. 네, 53번입니다. 여기 유형이 53번 유형이에요. 그러면 면세 매입. 자, 면세 매입 이걸 입력했으니까 지금 또 보니까 다음에 또 세금 계산서가 나와요. 그래서 아예 이것도 이 부가가치세의 신고서에 이 면세 매입은 어디로 기록이 될까? 그걸 확인해 보고 하겠습니다. 자, 전체 메뉴에 가가지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다시 들어가 보세요. 거기서 다시 날짜가 다 입력되어 있는 분은 위에서 조회를 누르면 됩니다. 조회를 누르거나 조회가 이미 눌러져 있으면 새로 불러오기 해주면 방금 입력한 것이 여기에 반영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과연 들어가겠느냐 이거 여기에 10번부터 16번에 매입세액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매입세액이 있는 것만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위에서 매출에서도 면세 매출은 여기 안 나왔었죠? 과세하고 영세만 과세 표준이기 때문에 여기 나옵니다.
자, 그러면 면세 매입은 아까 우리 면세 매출 과천에서 아니 과표에서 확인했죠. 그래서 이번에도 과표로 들어가고 있어요. 과표로 들어가서 보시면 우리가 매입이니까 수익 금액은 아니에요. 야, 아까는 이제 계산서를 발급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판매한 거니까 면세 수익 금액 해가지고 40만 원에 그 다음에 계산서 발급 금액 40만 원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됩니다. 그랬는데 매입은 수입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만 들어갑니다. 86번에 계산서 수취 금액, 계산서 수취 금액이라고만 나와요. 그러니까 이 53번 면세 매입은요, 납부할 부가가치세하고는 아무 영향이 없어요. 예. 이거를 안 넣었다고 그래서 납부할 세금이 더 많이 세금이 계산된다든가 아니면 더 줄어든다든가 이러지 않습니다. 원래 세금이 없는 증빙이니까. 근데 왜 매입 매출 전표에 넣어줘야만 하느냐?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요,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는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 때.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야말로 신고 때문에 해주는 거예요. 이 계산서 쪽은. 그래서 계산서는 매입이든 매출이든 과세사업자는 무조건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해줘야 돼. 예. 부가세가 없는 계산서지만 해서 여기에다가 집계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것은 계산서 합계표에 나와 있어요. 우리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되거든요. 자, 30만 원에 대한 내역 입원지는 계산서 합계표에 확인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일단 나가시고 이 앞면에는 없어요. 지금 저 교육비 30만 원이 이 앞면에는 없습니다. 예. 저장을 눌러야 아니 과표를 눌러야 되고 그러면 여기 인쇄 버튼 눌러서 종이로 신고할 때는 어디에 들어가는지 한번 볼까요? 예, 밑으로 쭉 내려가 보세요. 뒷면 여기에 들어가야죠. 계산서 수취분 맨 끝에 있는 거예요. 여기 30만 원. 종이로 된 부가세 신고서의 뒷면 맨 마지막 줄에 계산서 수취 금액의 합계 금액을 여기다 넣어주면 되고요. 그 내역은 어디에다 작성을 하느냐? 그 내역은요. 자, 닫으시고 계산서 합계표. 계산서 합계표 7월부터 9월로 작성해 보시면 우리가 앞에 시간에 그 계산서 매출한 잡지 판매한 거 40만 원 위에 있는 거고 밑에 전자에 30만 원이 그 교육비 30만 원 매입 계산서 발급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에다가 상세히 적어주는 거예요. 자, 이거를 위에서 인쇄 버튼 누르면 세무 종이로 된 서식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죠.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아까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하고 완전히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30만 원 여기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종이로 신고할 때는 이 서식에다가 기록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시 211페이지를 보십시오. 자, 211쪽을 보시면 위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놨습니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우리가 이론 때 또 이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실무 수행을 위해서 또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매입세액을 지급했어도 부가가치세법상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있다.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8번에 해당되는 것은 매입세액을 우리가 부담했어요. 지급을 했는데 매출처에다가 그래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이 있다. 자, 1번 보면은 세금 계산서를 미수령하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불분명한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지 못한다. 두 번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미제출하거나 부실기재 제출하는 경우에도 매입세 공제를 못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 그 다음부터 3번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를 못 받습니다. 이 3번의 예제로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은 대표이사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뭔가를 매입했다. 예, 이런 문제 될 거예요. 대표이사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골프 장비를 매입했다. 뭐 이런 거 나오면은 아 이건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이다. 예, 그래서 매입세 공제 못 받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데 비용업용 승용차 구입이나 유지, 임차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전표 입력할 때 비용업용 승용차에 기름 넣은 거 그거는 이제 왜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을 안 했냐면은 그거는 증빙이 세금 계산서가 아니고 우리가 현금 영수증인가 신용카드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건 아예 일반 전표에 넣어야 돼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매입 매출 전표에서 이걸 따지는 것은 세금 계산서를 받은 것 중에서 지금 메인 매출 전표에 불공으로 입력돼야 하는 것을 지금 공부하기 위한 건데 어쨌든 뭐 증빙이 무엇이 됐든 간에 사업과 관련이 없다든가 또는 비용업용 승용차 관련된 매입세액이라든가 이거는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접대비, 기업 업무 추진비와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못 받습니다. 그 다음에 6번에 보시면 면세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도 공제 못 받습니다. 면세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어떤 매장이 있는데 과일도 팔고 음료수도 파는 매장인데 말입니다. 이번에 과일 냉장고를 하나 샀어요. 과일 냉장고. 그 냉장고에 부가세가 만약에 100만 원이다. 그거 매입세 공제 받으면 안 된다. 이런 거죠. 왜냐면은 그 냉장고가 사이다 콜라 음료수 보관하는 냉장고가 아니라 과일 전용 냉장고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면세 사업과 관련된 매입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그것도 공제 못 받아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보면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입니다. 토지 조성 등 했는데 토지 조성 등이라는 말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토지 평탄화 작업을 한다든가 토지에다가 이 울타리 작업을 한다든가 뭐 예, 토지에 뭐 공사하는 거죠. 토지 관련 공사. 이런 비용, 토지 매입은 당연하고 토지 관련된 매입세액은 아무것도 공제를 못 받습니다. 토지 자체가 면세 제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사업자 등록 전에 매입한 매입세액도 공제를 못 받습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은 거기 3, 4, 5, 6, 7, 요 다섯 가지 유형이 주로 시험에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은 건으로 문제를 내고 있어요. 이거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 증빙별 전표 입력을 보면은 아까 말씀을 살짝 또 드리기도 했습니다만은 이와 같이 공제 못 받는 건인데 만약에 증빙을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으로 매입이 됐다면은 이것은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을 해야지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해서는 안 돼요. 예. 위에 있는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건인데 증빙이 신용카드이거나 현금 영수증이면 그냥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해라. 일반 전표에. 그러면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는 거는 뭐냐?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는 거는 이것만. 예. 세금 계산서로 매입했을 때만.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는데 불공개 사유에 해당돼요. 내용을 보니까 뭐 승용차 건이라든지 접대비 건이라든지 사업과 관련이 없는 건이라든가 토지 관련된 거라든가 면세 사업 관련된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세금 계산서니까 신고를 해줘야 돼.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하는데 유형을
공제받지 않겠다 하고 54 불공으로 유형을 입력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그 밑에 수행 6번이 이 불공에 해당되는 것을 연습할 문제를 낸 거예요. 자, 그러면 수행 6번 보겠습니다. 매출거래처에 선물하기 위하여 액자를 구입하고 대금은 자기압수표로 지급했습니다. 자기압수표는 현금 거래고요. 자, 액자를 왜 샀느냐 하면은 매출거래처에다가 선물하려고 액자를 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바로 접대비 관련 매입이죠. 접대비 관련해서 매입했는데 증빙이 현금 영수증이나 신용카드 전표가 아니라 세금 계산서란 말이죠. 그러면 매입 매출 전표에다 입력을 한다. 어? 아시겠죠? 어. 그래서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면서 이 매입세액이 공제가 되면 안 되니까 54 불공이라고 해서 입력을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54 불공을 한번 입력해 볼까요? 네, 작성일자 9월 23일입니다. 자, 날짜를 9월 23일로 입력하시고 유형이 54입니다. 유형이 54. 그러면 54를 누르면요. 선택을 하면은 사유가 뭔지를 물어봐요. 왜냐하면 이제 이거는 그 부속 서류가 하나 더 만들어지거든요. 불공제 내역서라는 부속 서류가 또 제출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사유별로 작성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여기 사유는 지금 접대비 관련 사유니까 여기 9번에 있는 이걸 클릭해 줘야 돼요. 9번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이다. 그리고 선택. 네. 그 다음에 이제 분명은 세금계산서 보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액자, 수량 14, 단가 25,000원. 거래처는 황태자, 펜시, 전자세금계산서인가요? 예, 그러면 1번. 대금은 자기압수표로 지급했다. 이 분계는 이제 뭘로 지급했냐에 따라서 분계가 결정되잖아요. 자기압수표니까 현금이에요. 그러면 분계를 1번 하시면 돼요. 그러면 매입이니까 출금 전표로 작성이 돼요. 대변의 현금이 35만 원. 차변의 상품 35만 원이에요. 38만 5천 원. 차변의 상품이 아니죠. 접대비죠. 예. 예? 그래서 여기를 접대비로 바꾸겠습니다. 예, 코드에다가 접대 800번 대요. 813번 접대비 확인. 네, 그래서 코드란에 813번 접대비로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면 계정이 차변이 접대비가 38만 5천 원이고요. 대변에 현금이 38만 5천 원.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저기를 한번 따져볼까요? 아까 그 회계의 등식, 예, 회계의 등식에 이게 부합이 되는지 이 분계를 가지고 한번 등식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이 거래소 자산이 있나요? 예, 있네요. 자산이 마이너스 38만 5천 원이네요. 예. 출금 전표니까 헌금이 대변에 갔죠? 그래서 자산이 마이너스가 났어요. 38만 5천 원. 니코. 자, 이 분계에서 부채는 없죠? 예, 부채는 없습니다. 더하기. 자, 이 분계에서 비용이 있기 때문에 비용은 자본을 마이너스 시키는 거예요. 감소시키는. 자, 비용 발생 38만 5천 원. 그러니까 자본이 마이너스 38만 5천 원이 되는 거죠. 등식이 딱 성립되죠?
자산이 마이너스 38만 5천 원. 저쪽에 부채 자본 더해도 마이너스 38만 원. 이 등식이 언제나 성립된다. 네, 이게 바로 재무상태표 등식이고 회계 등식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어떤 거래든 간에 이게 성립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계에서 대차 평균의 원리라는 게 전표를 하나하나 입력할 때마다 자산이든 부채든 자본이든 수익이든 비용이든 뭔가는 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변동을 입력할 때마다 그 등식을 반드시 지키면서 우리가 입력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느 시점에든지 합계잔액수산표를 조회하든 재무상태표를 조회하든 탁탁 맞게 되어 있는 대차 평균의 원리예요. 이게 안 맞으면 어디선가 어느 전표에서 실수가 일어나. 잘못. 등식을 안 맞춰가지고 입력함. 자, 그런데 뒤에 보니까 또 불공이 하나 더 있네요. 예, 이거는 접대비 관련 불공이고, 이건 접대비 관련 불공이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은 승용차 관련 불공이 있네요. 다음 페이지 수행 7번을 보시면은 영업부에서 사용할 승용차 5인승 2998cc를 외상으로 구입했다. 예, 그랜저를 샀네요. 자, 여기서 이제 앞에서 뭐 제가 몇 인승 이런 얘기는 안 했는데 만약에 2998cc짜리라 하더라도 9인승이라고 만약에 해볼까요? 9인승?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통 자동차를 거래할 때는요, 9인승이다 그러면 승용차라고는 안 해요. 승합차 그러죠. 승합차. 그러니까 승합차는 매입세 공제 받아요. 예. 그래서 여기 몇 인승 이걸 써주는 이유는 8인승 이하인가 9인승 이상인가 그거를 구분하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저 배기량은 1000cc가 기준이고요. 1000cc. 예. 그러니까 1000cc 이하는 또 그 뭐예요? 1000cc 이하는 매입세 공제를 해줘요. 그거는. 그리고 그 몇 인승이냐 하는 것은 9인승 이상은 또 매입세 공제가 된다. 따라서 이거는 8인승 이하이면서 1000cc 초과니까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승용차입니다. 그리고 영업부에서 사용할 거기 때문에 비영업용입니다. 비영업용. 이게 많이들 부가세 이론할 때 다들 헷갈린다고 그래요. 선생님, 왜 비영업용이죠? 영업부에서 쓰는 건데 영업용으로 쓰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해석하지 마시고 영업용 승용차는 택시 회사, 자동차 운전 학원, 렌트카 회사, 승용차를 가지고 돈을 벌 목적으로 승용차를 이용하는 곳. 그게 영업용 승용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지금 의류를 도소매하는 회사인데 그 의류를 도소매하는 회사의 영업부에서 쓰려는 차는 업무용 승용차인 거예요. 영업용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매입세 공제를 못 받는 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증빙을 뭐로 받았어요? 세금계산서를 믿음자동차로부터 받았죠. 그래서 불공으로 매입매출전표에다 입력을 해야 한다. 자, 그러면 메인 매출 전표 가셔가지고 날짜가 9월 25일입니다. 25일. 유형은 54입니다. 54. 이번의 사유는 3번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차. 요거 3번. 선택. 자, 품명에다가 그랜저. 공급가액에다가 2,500만 원. 거래처에는 믿음자동차. 전자세금 계산서니까 1번. 분계는 외상으로 샀는데요. 아까 우리가 컴퓨터 살 때도 그랬나요? 외상 분계는
재고자산 매입할 때만 외상분계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것도 재고자산이 아니에요. 영업부에서 쓰는 그랜저는 차량 운반구입니다. 차량 운반구는 외상분계를 할 수가 없어요. 외상으로 샀다 그러면 혼합으로 해야 됩니다. 3번. 혼합으로 하시고, 자, 차변의 상품이 아니고 이거는 차량 운반구라는 유형자산 코드로 바꿔야 돼요. 차량 운반구는 208번. 그런데 이제 여러분 보다시피 여기 부가세 250만 원이 부가세 대급금 자산으로 분계되지 않고 차량 운반구 그랜저의 취득 원가에 포함됐죠. 예. 우리가 매입세 공제받는 건은 부가세 대급금 자산으로 세금을 따로 자산 잡는데 매입세 공제를 못 받는 세금은 그 자산의 취득원가에 그냥 포함을 시켜요. 아까 그 액자도 말이죠. 액자도 접대비에 포함된 거예요. 그 부가세가. 그래서 이게 맞고요. 그래서 고정자산 등록할 때 이거는 차량 운반부의 단기 증가분에다가 그 고정자산 등록할 때 2,750만 원을 해야 돼요. 아까 컴퓨터는 고정자산에 등록할 때 공급가액만 그 개입했어야 되죠. 그건 세금은 부가세 대급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또 그거하고 달라요. 이거는 공제를 못 받는 세금이기 때문에 이 차량의 취득원가로 포함시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줄로 내려와서 대변은 미지급금이 되죠. 예, 외상 매입금이 아니라 미지급금. 금액은 27500 플러스 마지막엔 탭키 누르셔가지고 미지급 금액 거래처는 믿음자동차 여기가 맞는지 보셔야 돼요. 예, 잘 되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부가세 신고서 확인해보고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자, 부가세 신고서에 가서 7월부터 9월까지 딱 조회해보세요. 이 불공은요, 세금계산서 수취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수취했기 때문에 그랜저는 고정자산에 그 다음에 액자는 여기 10번에 포함이 되면서 또 공제받지 못하기 때문에 16번에도 들어가 가지고 여기 밑에서 보면 15에서 16을 빼는 차감계라는 게 있죠. 세금계산서 발급받은 것 중에서 공제받지 못한 걸 빼가지고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을 납원에다가 딱 계산해. 그러니까 54 불공은 두 군데 여기에도 들어가고 15 여기 16번에도 들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예, 두 군데 다 기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종이로 신고할 때는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종이로 신고할 때는 불공건이 있다 그러면 저기 세금계산서 수취분에도 합산을 시켜주고 여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에게도 넣어가지고 빼줘야 돼. 예, 그래서 종이로 신고할 때는 이건 불공이 있을 때는 신경을 잘 써서 틀리지 않도록 해야 되고 우리가 이제 전산으로 할 때는 말이죠. 이 메인 매출 전표만 정확히 입력하면 잘 작성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적어두시고요. 네, 택시를 잘 찍고요. 네,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